그래, 내 말이 맞다. 돈이 중요하지 않지. 너희에게 쓴 돈은 아깝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는 용돈을 받지 말자고 했던 거야. 그동안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용돈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너희가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고 했잖니. 그래서 엄마는 그냥 너희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 그럼 너희도 엄마의 마음만 받으면 안 되겠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해. 그렇다고 해서 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가 시부모님을 여행 보내주면서도 엄마가 아플 때 단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은 했었니? 솔직히 말해 서운하더라. 그 얼마 안 되는 여행 경비도 엄마에게 쓰는 건 아깝니?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란다. 엄마에게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속이 좁다고 하겠지.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데 엄마는 오히려 자식에게 유치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너도 너희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니고 엄마는 그 몇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과 등을 지려고 하느냐고? 이 이야기는 올해 70세인 김영숙 씨와 그녀의 43세 딸 박은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온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기였고 영숙 씨는 딸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사랑도 돈도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영숙 씨와 그녀의 딸 은지 사이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왔니? 오느라 고생했어. 맛있는 거 해놨어. 그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영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설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더욱 반가웠죠. 오늘 방문한다는 연락에 아침 일찍부터 푸짐하게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모두 모여 다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니 영숙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행복이었죠. 어버이날인데 사돈댁도 가야 하지 않아? 너희가 여기만 오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아니, 시부모님 여행 가셨어. 아, 그래? 두 분이 늘 여행도 다니시고 참 좋으시겠다. 영숙 씨는 사돈댁의 부부가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런 생활을 했을까 싶었죠.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자신을 찾아와주는 자식과 손주들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밥을 먹다 말고 봉투를 내미는 사위의 손에 영숙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버이날이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흰 봉투를 받아든 영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고 그녀는 살짝 웃으며 안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를 위한 용돈이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손주를 위한 봉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딸과 사위를 위한 용돈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잖아. 학용품도 사주고 학원비도 많이 들어갈 테니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야. 입학 때도 한 번 용돈을 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버이날을 핑계로 다시 용돈을 건네주는 김영희 씨는 딸이 와서 용돈을 주는 게 고맙고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절대로 딸이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늘 용돈을 더 많이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봉투 3개를 챙겨주면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지출했지만 김 씨에겐 이런 순간들이 기쁨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70세 홀로 사는 할머니가 돈이 많을 리는 없겠죠. 그저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김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김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평일이라 딸은 오지 못했지만 대신 전화가 왔죠. 엄마, 요즘 좀 힘들어서 이번엔 용돈 10만 원만 줘도 서운해하지 말아줘. 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딸이 부담을 느끼길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왜 서운하겠니?
아예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마음만 받을게. 정말 그래도 생일인데. 에이, 돈이 무슨 중요해.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바쁘면 그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전화해준 것도 좋다. 정말로? 그럼 진짜야. 용돈 같은 건 이제 주지 마. 그건 단순히 살림의 보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부담스럽다면 안 쓰는 게 맞아. 알았어. 그러면 정말 안 줘도 되지? 그래, 진짜야.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하네. 용돈은 못 줘도 내 마음은 알지? 당연하지. 우리 딸의 마음을 엄마가 모를 리가 있니. 그 후로 딸에게서는 더는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김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어느 날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간다면서? 아들이 효도 관광인지 뭔지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정말 좋겠다. 나도 용돈은 받아봤지만 자식이 보내주는 여행은 못 가봤네. 그럼 용돈 대신 여행 보내달라고 해봐. 언니는 자식들이 정말 잘 챙기잖아. 개모임에서 자식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여행을 보내줬고 누구는 큰 금액의 용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있자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언니는 이번 생일에 뭐 받았어? 받기는 뭘 받아? 딸이 용돈 준다길래 받지 말라고 했어. 김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친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돈 받으면 뭐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워도 한 번뿐인 생일인데 기분이라도 좋잖아. 그런 날이 1년에 얼마나 많아. 명절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 양쪽 부모님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그러면 언니 딸은 시댁에도 용돈 안 주는 거야? 그건 잘 모르지. 김 씨는 자신이 딸에게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고 사돈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힘들까봐 안 받는 거야. 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는 말도 있잖아. 손주들 오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주고 싶어지잖아. 큰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주고받는 게 가족 간의 즐거움인데 언니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 꼭 돈을 줘야 사랑하는 거야? 자식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 언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봐 그래. 우리 딸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김 씨는 딸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끔 딸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지영 씨는 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영 씨는 가끔 딸 부부가 모임이 있을 때면 손주들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크다 보니 크게 손이 가는 일은 아니었고 밥만 챙겨주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자비를 하게 되긴 했지만 손주들 밥을 챙겨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조금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르신대요. 지영 씨는 의아해하며 사돈이 너희도 없는데 왜 오시려나?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내일 모레 여행을 가셔서 캐리어를 빌려가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한 후 1시간쯤 지나 딸의 말대로 사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돈을 만나니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행 가신다고요? 참 좋으시겠어요. 아유,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이렇게 일본 여행을 보내줘요. 아, 우리 딸이요? 네. 지난번에도 어버이날에 애들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요즘은 아주 살맛나요. 참 효자들이죠. 사돈의 이야기에 지영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건 자신의 결정이었지만 딸이 시댁에는 알뜰히 챙기는 것을 보니 약간 섭섭했죠. 제주도와 일본 여행까지 보내주는 걸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딸이 사돈에게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사돈은 앉아 지난 여행 이야기와 이번 여행 계획을 자랑하듯 늘어놓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사돈이 돌아가고 나니 지영 씨는 약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섭섭해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옹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딸과 서희가 돌아왔고 지영씨는 너희가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린다며?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은 당황하며 아버지 생신이셔서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지영씨는 잘했다며 웃었지만 딸과 서희는 비밀이 들킨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 이만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자 딸은 엄마, 우리 둘 다 술 마셔서 데려다주기 힘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했고 지영씨는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지금 비가 많이 와요. 택시 타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줄도 몰랐던 지영씨는 창밖을 보며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밑에 내려가서 기다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딸과 서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지영씨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다 손주들 빨래를 정리해주는 걸 깜빡한 것이 생각나 옷을 정리하러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정리하는 도중 거실에서 딸과 서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가 딸에게 오늘 괜히 어머니 오시라고 한 것 같아. 차라리 장모님 안 계실 때 가져가라 그럴걸. 라고 하자 딸은 그러게 왜 하필 오늘 오시겠다고 하셨을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지영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용돈이라도 좀 드리지 그래? 라는 서희의 말에 딸은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해서 굳이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대답했고 서희가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자 딸은 그 돈이면 애학원비에 보태지.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씨는 딸의 이런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용돈을 안 받아도 마음만은 받아주길 바랐지만 애초에 딸의 마음속엔 그저 그런 부담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영씨는 작은 방에서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가 있다면서요? 라고 딸이 묻자 빨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과 서희의 대화를 듣지 않은 척하며 집으로 돌아온 지영씨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영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사돈을 만나고 나서부터 섭섭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딸이 사돈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게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른 이유로 섭섭함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딸에게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딸과 전화하곤 했지만 어느새부터 지영씨는 딸의 번호를 쉽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처음 겪는 수술이라 부담스러웠죠. 그 사이 여동생과 조카가 병문안을 와서 음료수와 병원비 보태라며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그들의 배려에 감동했고 부모 자식이 아니라면 세월이 갈수록 거리가 생기기 마련인데도 찾아와 준 게 고마웠습니다. 조금 지나 딸과 서희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거 아닌 수술이야. 침대 옆에 앉은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태어나는데 뭐 하러 왔어? 딸은 집과 병원이 가까워 퇴근길에 들렀다며 서희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김서방도 일 끝나고 쉬어야 할 텐데 고마워. 서희는 아니에요. 장모님.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없지. 괜찮아. 그때 딸이 침대 옆에 있던 봉투를 발견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영씨는 아까 이모가 와서 병원비에 보태라며 주고 갔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딸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야. 지영씨가 웃으며 말하자 딸은 정말 감사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과 서희는 빈손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음료수 같은 거 싫어하시잖아. 라며 변명했고 지영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서희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듯한 동작을 보였지만 딸이 그 손을 얼른 붙잡아 다시 주머니에 넣도록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행동이었지만 지영씨는 그 모습이 왠지 서운했습니다. 지영씨는 그동안 딸과 손주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써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렇게까지 돈 한 푼 주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유독 오늘은 지영씨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가서 저녁 먹어. 딸은 서희의 팔을 잡아 끌며 그럼 엄마, 우리는 이만 갈게요. 라고 말했고
지영씨도 손을 흔들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잘 쉬세요. 사위의 인사에 지영씨는 대답하지 않고 얼른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던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돈이든 선물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영씨만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주는 것의 반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병문안을 오면서 음료수 한 상자도 없이 맨몸으로 온 모습이 섭섭했던 겁니다. 그래도 부모이기에 자식이 찾아온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감정이 더 복받친 듯했습니다. 한참을 누워 한숨을 내쉬던 지영씨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고 주고받지 않는 게 당연해지면 이런 일로 서운할 일도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체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다짐은 지영씨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고 딸은 부모에게 받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시간을 내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준비하면서 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곤 했지만 이번 생일엔 달랐습니다. 지영씨는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생일 축하해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내 생일이었던 거 알지? 지영씨는 알지. 그래서 메시지 보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 나 솔직히 좀 서운해. 내 생일인데 문자 하나만 딱 보내고 선물도 없고 우리가 요즘 힘들다고 해서 그런 거야? 용돈 주지 말라고 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씨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딸의 말을 듣다 보니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무리 그래도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니 좀 그렇더라고. 나 어제 기다렸는데 끝까지 아무것도 없길래 라고 계속해서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지영씨는 망설이며 딸에게 말했다. 나도 말 좀 해보자. 나중에 네가 나이 들어서 내 생일이나 병원에 있을 때 자식이 지갑을 열고 망설인다면 너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들겠니? 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나도 너희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 그래서 용돈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지. 너희가 부담 느낄까 봐 한 거야. 딸은 약간 어색해하며 부모 용돈 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씨는 그래, 그래서 이해했어. 근데 넌 시댁 부모 효도여행 보낼 돈은 있지 않고 정작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는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을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변명하듯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들어. 비행기 값도 싸고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씨는 딸의 반응에 서운해하며 말했다. 그래,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는 시댁에는 쓰면서 엄마한테는 아깝구나. 병원에 있던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마음이란 게 있는 거잖니. 입원한 부모한테 용돈 주려던 남편의 손을 막는 내 모습에 내 마음이 씁쓸했어. 딸은 불만스럽게 엄마는 내리사랑이라는 걸 모르나 봐.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게 당연한 거지 서운해할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씨는 그럼 내 자식이 나중에 내 생일이나 병원에서 지갑 열며 망설이더라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영씨는 이어서 이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기대하지도 서운하지도 않겠지 라며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딸은 그럼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 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누군가 지영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영씨는 이제서야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고받는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서운함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생일 선물 문제로 불평하는 것을 들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